네, 안녕하세요. 네, 부자 초년생입니다. 저는 순수 저축으로 1,800원을 모은 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1년 7월 경기도 아파트 투자를 시작으로 22년 12월 현재 경기도 지방 아파트 4채, 그리고 인천 빌라 1채, 총 5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왜 투자를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 2020년 7월 28살인 나이에 첫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이때 원룸 월세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통학을 했고요. 서서 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집 소유에 대해서도 크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봐도 나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길을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전세로 살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인기 없는 지역의 노후화된 빌라에서 20년 넘게 동일한 보증금을 주고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지 그것도 집값이 어마무시한 서울에서 첫 직장을 잡게 되면서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 계획을 하면서 처음으로 나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월급의 일부를 잠시 빌린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월급을 받자마자 매달 고정비로 월 40만원씩 지출해야 한다는 상황에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만 살기에도 바쁜데 왜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들여 번 돈을 매달 자발적으로 임대인 통장에 입금시켜야 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나의 삶 일부를 임대인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간이 과연 공평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 즉 24시간은 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4시간을 쓰는 동안 얻은 가치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본다면 절대 공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회사 동기 중 몇 명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통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동기들을 보며 월세도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겠죠. 내가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에 비해 불리하게 시작한다는 생각에 생활비와 같은 변동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버는 돈이 같다면 지출을 줄여야만 하죠. 사실 안 그래도 나는 매달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페널티를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비싼 옷이나 음식에 대해서 큰 욕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지출은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살면서부터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일정 비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기초 영상을 보고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대한 소유욕도 자연스럽게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서울에서 원룸을 구해 처음 자취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남에게 빌린 집이 아닌 하루빨리 내가 소유한 집에서 살기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월세 계약조차 하지는 않았더라면 지금도 과연 내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안정적이고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결핍에 대해서는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냥 수동적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미루지 마라, 질질 끌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작하기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함을 갖추고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초년생이 돈을 모을 때 동안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저축만으로 돈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흔히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 투자하기 직전에 종잣돈 얼마를 순수 월급으로 모아라 라는 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단 5천만 원을 모아라. 일단 1억 원을 순수 적금으로 모아라. 같은 말들을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는 돈이 없어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 기원, 제 월급으로 1년 동안 순수하게 모은 돈은 약 1,8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구나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가진 1,8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총 자산 규모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양질의 자산을 가지기에 앞서서 자산의 양을 키우는 것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소액 갭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1년 7월 첫 투자를 시작으로 저는 현재 4채의 아파트와 빌라 한 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저를 보고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빙하기일 때는 폭망이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 또한 사람인지라 더 잘 세팅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투자한 것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 테니까요. 그냥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 만족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투자를 하고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그렇게 오래 참여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초보자인 저조차도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재 같은 시장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데요. 물론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 있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령 실제로 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임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부재초년생이 공부한 것, 그리고 이제 투자한 것 이야기를 자주 할 테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